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주식고래 홍태경입니다. 제가 적절한 매수한 건지 추가 매수 괜찮을지 고민 신청합니다. 네, 여기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은 DGB 금융지주 매수 8,230원에 45%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해주셨어요. 자, 일단 DGB 금융지주라는 회사를 딱 봤을 때 이거 금융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 금융회사의 이제 DGB면은 뭐 대구은행이니까 대구은행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 금융지주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수익을 얻는지 보면은 예대마진이라고 해서 예금과 대출의 그 이율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또 개별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잘 생각해 보면은 금융지주 쪽에서 막 시세가 많이 났다든지 그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 잘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성격을 봤을 때 금융주가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연초에 좀 증시가 올라가면서 증권주에 대한 얘기는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외한 다른 금융주, 뭐 보험이나 일반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시장에 관심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DGB 금융지주 현재 주가를 보시면은 8,230원이에요. 그러니까 딱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랑 현재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놓고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좀 반문을 드리고 싶냐면, 사시기 전에 물어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죠? 하루도 안 지났고 주가 움직임도 없는데 이미 불신인 거예요, 불신. 네, 과연 잘 샀는지. 앞으로 이렇게 거래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이런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한 다음에 그 다음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종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래서 올라가는 거구나. 이래서 빠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오늘 사서 오늘 질문하신 거라면은 이거는 잘못된 매매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공부하시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없으시다면 내일이라도 바로 수익 손실을 떠나서 당장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주가 자체는 저점이에요. 굉장히 싼 가격이고 지금 주봉 차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싼 가격이고 바닥에 내려와 있는 상태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저점이 얼마가 나와서 언제쯤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서 이 종목은 최소한 6개월에서 오늘 기준입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투자하셔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 가져가시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저는 길게 보신다면 한 9,500원 선까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까지 보셨을 때 혹은 올해 연말 정도의 목표가니까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가져가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종목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DGB 금융지주 한번 봤고요. 또 한 종목 볼 텐데요. 이거 오늘 주신 건데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자리 5226님께서 요즘 이란 이슈로 매수했습니다. 흥구석유 비중 60%에 매수가 7,60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흥구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흥구석유도 지금 보면 좀 핫한 종목이에요. 이란이랑 미국이랑 지금 투닥투닥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국제유가 기름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국제유가 확인하셨어야 돼요. WTI 국제유가 확인하시고 시세가 올라간다면 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보통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현재 주가를 딱 보니까 현재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지금 여기 이미 지난 5월달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게 처음인가요?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유조선 침몰 사건도 있었고요. 그 이전에 여러 번 이제 미국에서 이란 제재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 나오는 그런 신선한 재료는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이미 다 끝난 재료입니다. 그죠? 얼마 전에 뭐 미국의 드론이 이란 영공에서 격추를 당했다. 이미 여러 차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예전에 처음 이슈가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뭐 3월달, 그리고 4월달에도 이슈가 한번 많이 나왔었죠. 그때 이란 원유 제재 관련해서 막 얘기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어요.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2,000원대에 있던 주가, 올해 2월달 말에 한 900원 정도, 3,000원 이하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8,500원까지 무려 한 달 반 만에 시세가 나왔어요.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시세가 난 상태에서 조정을 받죠. 5월 달도 우리 증시 좀 안 좋았잖아요. 조정을 받고 6월 들어서 다시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서 거기다가 미중 뭐 무역 전쟁이다, 이란 또 문제 나오는데 그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미 지난번에 분위기랑 비교했을 때 느낌이 많이 틀린 게 그때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했어요. 와, 이게 대장이다. 근데 지금 이거 말고 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주가는 이미 5월 달에 저기서 들어가서 물리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시기입니다. 이미 많이 물려 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8,000원대 근처만 가면은 계속 힘든 거예요, 거기서. 왜냐면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5,000원까지 빠지는 그 힘든 시기를 겪고 나서 와, 이제 본전 왔다. 이제 팔아야겠다. 그 시기거든요. 차라리 이거를 넘어간 다음 보시면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 안에 가야 돼요. 이번 주 지나가면 G20 회의 다 끝나고 정상회담 다 끝나고 나면은 당분간 좀 소강 상태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에는 멀쩡한 것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주처럼 좀 이렇게 분위기 좀 싱숭생숭할 때 이럴 때 올라가줘야 하고요. 주가가 이 종목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저는 8,000원 돌파 못하면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주가가 밑으로 봤을 때는 7,000원 이탈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8,000원, 아래로는 7,000원 이렇게 보고 요거는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5304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적풍 선생님 조언 기다렸습니다. 대덕전자 매수 11,700원 비중 30%입니다. 앞으로 방향 부탁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너무 답답해용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대덕전자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대덕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아시겠지만 좀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다가 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량주 섹터에 있는 종목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또 요즘에 또 잘 나가는 5G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좋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이 무겁다 보니까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대덕전자 차트 한번 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한번 올라가다가 약간 지금 꺾여 내려오는 그런 상태들이고 오늘 보니까 약간 그 통신 장비주들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대덕전자는 여기 코앞에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12,000원 정도가 매물 부담이어서 이거는 지금 만약에 주가가 10,000원까지 내려왔으면은 저는 그냥 묻어두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현재는 저점이 어딘지가 좀 미확인 상태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셔야 돼요. 이 종목은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금요일이 되기 전에 12,000원을 넘어가야지만이 추세가 딱 만들어져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번 주에 돌파를 못 해주면은 좀 지지부진하게 끌고 내려가다가 바닥을 만들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허용 범위예요. 아직까지는 오늘 좀 빠졌지만 허용 범위지만 더 밀리면 안 된다. 더 밀리면은 10,000원대 한번 찍고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짧게 전략을 좀 드릴 테니까요. 손절가는 11,000원 잡아보시고요. 일단 손절가 11,000원 잡아보시고 위쪽으로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한 13,000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전고점 부근. 13,000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이거는 이번 주에 12,000원을 돌파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니까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져갔는데 목표가 돌파를 못하고 애매한 구간이다. 하지만 손절가는 아니다. 그러면은 단기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그냥 파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길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손절가 11,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좀 이번 주말 동안 좀 기분 좋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13,000원 정도에서 팔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일단 12,000원을 뚫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밑으로는 11,000원을 지켜주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대덕전자는 이번 주 안에 12,000원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 말씀하셨고요.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모요. 네, S모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6,000원이고요. 네. 25%요. 네, 6,000원에 25% 보유 중이신데 그러면은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이게 그냥 한 번에 매수한 게 아니라요. 아, 추가 매수를. 조금씩 모았어요. 그래서 조금 낮추신 가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도 지금 손실권에 있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좀 더 볼 수 있을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전문가님 S모 6,000원에 25%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S모 뭐 자동차 관련주이기도 하고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아마 그거 보고 사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일단 오늘 제가 보니까 시장이 많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자동차주는 괜찮더라고요. 뭐 수소차, 네. 전기차, 자율주행차 네. 이쪽은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S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관련주고 아시겠지만 거의 1년 동안 빠졌어요, 주가가. 1년 동안 조정을 받고 지금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라서 그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요거 근데 차트. 네. 자꾸 내려가니까. 오늘 시장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 빠졌잖아요. 예. 같이 내려가는 자꾸 거예요. 내려가요. 네, 예? 시장이 내려가니까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오늘 장이 좋았으면은 이렇게 내려가진 않았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영향을 받는 종목이고, 일단 화면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자, 보시면 작년에 15,000원짜리 종목이었고, 지금 6,000원이면 진짜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자리냐면은 가긴 할 것 같아요. 지금 사놓고 기다리면은 한번 가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한 8,000원까지는 봅니다. 8,000원까지요? 네, 거기까지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지금 5,400원인데 여기서 갈지 한 5,000원까지 밀렸다 갈지 그게 지금은 애매한 예. 대응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지금 1차 매수만 한번 해놨다가 예. 혹시 밀리면은 이제 추가 매수도 하고 이제 그렇게 대응하면 괜찮거든요. 아우, 여기서 더 추가하면서 하면 더 그죠, 힘들잖아요. 부담스럽죠. 그래서 예. 우리 시청자님이 요거를 이제 장기로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기요. 그죠, 짧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아직까지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오늘 네. 뭐 시장이 밀려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은 보시고요. 이번 주 네. 금요일 날 주가가 5,500원 위에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추세가 네. 무너진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5,500원 지켜지는지 보시고 그 위에 버티고 있다면 한번 다음 주에 올라가는 거, 시세 나는 걸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5,500원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 좀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깨진 거예요. 지금 깨진 건데, 오늘 그죠? 5,500. 근데 이제 네. 보통 이 종목이 무슨 막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소형주는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4,800억짜리 되게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우량주기 때문에 우량주는 네. 한 2, 3일 정도는 좀 기다려 줍니다. 또 회복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이제 수목금하면 3일이잖아요. 3일 정도 네. 지켜보시고 5,500원 지켜주면 저는 매수가 위로는 훌쩍 한번 갈 수 있을 거라 보니까 한번 홀딩을 네. 한번 해보시고 못 지키면은 아쉽지만 손절하시고 나서 다음에 더 빠졌을 때 그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금요일까지 기다렸다가 네. 저기 5,500원을 못 지키면은 그러면 이제 매도해라고요? 일단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팔기가 조금 마음이 아프시면은 절반 정도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정도 하락은 물론 많이 빠진 거는 맞긴 한데 이 정도 하락은 시장이 하락해서 빠진 수준이라서 이 종목이 뭐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돌아서면은 같이 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만약에 길게 보신다고 하셨으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두 달 묻어두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 근데 짧게 보시는 분들은 좀 정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금요일까지가 중요한 시기니까 그렇게 한번 네. 대응해 보시고 네. 전략 매도가 힘드시면은 절반이라도 파신 다음에 다음 네. 주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 후속 전략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은 S모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SMO 전화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6933님의 문자입니다. 모베이스 부탁합니다. 비중은 90%, 매수가는 7,300원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중간에 이 종목도 지금까지 좀 많이 올라왔던데 더 볼 수 있을까요? 모베이스도 네. 좋은 종목은 맞는데요. 좀 많이 올라왔죠. 네. 일단 이제 모베이스 주가가 지금 오늘 종가가 7,030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갔을 때 이제 7,930원까지 올라가서 좀 시세가 좀 났던 종목인데, 참고로 이 종목이 작년에 얼마짜리였냐면은 무려 2,600원짜리 종목이었는데 지금 2,000원에서 3,000원 넘어서 4,000, 5,000, 6,000, 7,000, 이제 8,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이제 하락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단기로만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만약에 손절가를 정해놨는데 손절가 이탈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가져가면 잘 가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라겠고, 투자 비중이 많으실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손절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모베이스의 주봉 차트를 제가 열어봤는데요. 2017년도부터 16년, 18년도까지 2년 동안 계속 하락을 했어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죠. 그러다가 작년 10월달 바닥 나왔을 때 저점 찍고 나서 이렇게 돌리고 해서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이만큼 올라왔으면은 거의 예전에 만들었던 고점 수준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고, 이만큼 올라왔으면 거의 갈 만큼 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을 제가 좀 보니까요, 이번 주 약간 특징이 뭐냐면 좋은 종목들 중에서도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종목이고 다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이 모베이스에서 전략을 드리자면 비중이 지금 9%이시면 괜찮아요. 만약에 빠지면 추가 매수하면 되니까. 근데 90%이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못 합니다. 적어도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처음에 샀던 물량만큼 사야 효과가 되게 극대화가 돼요. 더 사면 좋겠지만 보통 그러기는 자금이 좀 빠듯하니까. 그럼 최소한 적어도 한 40%, 50% 정도를 들고 있어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없죠. 90%니까 만약에 1,000만 원 샀다 그러면 1,000만 원치 더 살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베이스는 짧게 대응을 하시고요. 저는 7,000원 손절가 드릴게요. 손절가 터치하면은 이거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겠고, 손실 구간이 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종목이 추세가 약간 꺾이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7,00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본전 위에서 그냥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딱 본전, 밑으로는 7,000원. 이 종목 수익 내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한 6,000원까지 빠지면 사셔도 되는데 지금은 짧게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베이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손절가는 7,000원 올라간다면 본전에서 정리하시라 말씀드렸고요. 다음 상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서진 시스템이요. 네, 서진 시스템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26,000원에 30%요. 네, 26,000원에 30%. 그러면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요, 한 두 달, 한 한 두 달, 달 넘었나? 아. 한 달에서 두 달 그 사이 된 것 같아요. 한두 달 정도요? 그럼 조금 예. 오래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조금 손실을 보고 있어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서진 시스템 26,000원에 30%, 이 종목 요즘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하면 또 5G 통신 장비주들 중에 한 종목이죠. 아마 그걸로 보고 사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맞습니다. 잘 보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통신 장비주들이 약간 어떤 분위기냐면 바닥에서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들한테 좀 이렇게 넘겨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간 것들은 차익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제 오늘 그런 흐름들이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서진 시스템은 잘 버텼다고 생각되는데 뭐 유명한 종목들이 있죠. RFHIC나 뭐 대한광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낙폭이 상당히 컸던 걸로 오늘 제가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대덕전자를 봐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랑 이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단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진 시스템 주가를 한번 보면은 지금 얘도 꽤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작년에 한 15,000원, 12,000원 수준이었다가
최근에 3만 원까지 올라갔으면 거의 뭐 2배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약간 좀 조정받는 그런 구간인데 흐름이 어떻냐면은 약간 고점에 좀 내려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하락하는 분위기에서 중간중간 반등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앞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 5G나 통신 장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한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웨이가 미국한테 압박을 받으면은 우리나라 장비가 이득이 될 거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각국의 기업들이 화웨이에서 장비 납품을 못 받으니까 한국 걸 사야지가 아니라 그러면은 5G 투자 잠깐 멈춰놓자. 무역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오늘은 좀 장비 주주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진 시스템은 일단 뭐 우량주니까 뭐 당장에 매도하시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뭐 매수 단가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요거는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 주 이맘때쯤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 일주일 정도 좀 지켜보시고 주가가 지금 보면 매물대가 한 2,700원에서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가 매물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올라갔을 때 여기서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못 넘는다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한 금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정도 보시고요. 주가가 27,000원을 넘어가 있으면은 가져가시고 27,000원 근처에도 못 갔다. 아니면 근처까지 가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은 가격 무관하게 저는 매도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아래로는 사실 지금 25,000원 밑으로 깨지면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정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손절가 25,000원 잡고 그냥 빠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량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자. 기회를 주자라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빠지더라도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30%시면은 그렇게 막 엄청 작은 비중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 좀 종합을 해서 보면은 25,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일단 반매도, 반 정도 매도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봤는데 주가가 위로 못 올라갔다. 그러면은 나머지 물량도 전량 매도하셔서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정말 잘 가서 27,000원 갔으면은 신고가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빠졌던 거를 빠른 시간에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럴 경우는 뭐 한 3만 원까지 목표가 보셔도 괜찮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27,000원 돌파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아래로는 25,000원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단기적으로는 어떤가요? 장기적으로는 나쁠 게 없어요. 이 회사가 베트남도 진출돼 있고 할 말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고 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종목도 밀리니까 같이 밀리는 거 보면은 지금 약간 좀 쉬었다 갈 그런 분위기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장투하실 분들이라면은 저는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차라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25,000원대에도 전량 매도를 하시고 그러면 손실 구간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죠? 네. 이때 매도하시고 나중에 한 22,000원에서 2만 원 사이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거기서 좀 다시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 지금 분위기는 추세가 어쨌든 꺾이긴 꺾인 상태예요. 정말 잘 가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보다는 내려왔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지금 비중이 작으시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길게 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오늘 단기로만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진 감사합니다. 시스템,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진 시스템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9305님의 문자입니다. 오늘 넷마블 하락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매도 탓인가요? 12,800원에 매수, 30% 12만 8천원에 매수, 30%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오늘 한 5% 정도 하락을 했던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넷마블이 오늘 하락한 이유는 사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수급입니다. 수급이 이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운 주식도 더 가지 못하고 이제 왕창 깨졌는데 일단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이 회사가 넷마블이 이제 자회사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자회사 상장을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성공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 회사에서는 이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회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장외에서 거래가 시작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호재가 오히려 주가 차익 실현의 기회가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하루 전날 어제죠. 어제 하루 전날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뭐 하락장에서도 게임주가 잘 간다. 뭐 내가 대장주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보통 저는 그런 좋은 기사가 나올 때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거 화면 좀 보시면서 같이 볼게요. 보시면은 넷마블 차트 보시면은 어제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어제 호재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좋은 내용 나오면 사야지 왜 팔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저는 호재 기사를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는 그런 투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넷마블 같은 종목들은 굉장히 큰 종목이고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잘 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 나올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악재가 설명이 됐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재가 악재로 작용해서 그러니까 호재가 차익 실현의 기회가 돼서 빠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사기 좋은 타이밍은 아니고요. 조만간 좀 시간이 지나다가 뭐 실적이 안 좋아졌다든지 또 회사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든지 그런 구간이 있을 때가 사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넷마블 혹시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내일이라도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현재 괜찮은 구간이니까 좀 더 보유하셔서 가져가서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지금 주가가 시원스럽게 올라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곧 이제 여름 방학도 오고 하니까 또 한번 시즌이 오긴 할 텐데 기다려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더 보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더 가져가실 분들은 보유하시고요. 그럴 생각이 없고 단기 투자했는데 물렸습니다라고 하시면은 내일장에 바로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한두 달 정도 보유하실 수 있는 있는 시청자님이시라면 보유를 하시고 단기 투자자라면 정리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090님의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LB세미코 11,700원 30% 진단 좀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오늘 종가랑 같은 가격대인데 이 종목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자, LB세미콘을 보면은 좋은 종목이죠. 좋은 회사고 재료도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보면은 뭐 예전에 정치인 관련주로 엮이기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반도체주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자, LB세미콘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고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좋아하는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만약에 조금 더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오늘 나쁘진 않아요. 시세 조중에 이제 거래 없는 조정이라고 해서 약간 살짝 눌리는 구간인데 애매한 게 뭐냐면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자리는 종가매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올라갔다가 내일 아침에 갭상승하면 바로 팔고 단타로 마무리 짓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오늘 분위기 보니까 시간의 거래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좀 부담돼서 물량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이 종목은 뭐 간단합니다. 지금 위쪽으로 3%, 아래쪽으로 3% 잡으시고 짧게 단기로만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3%, 손절가 3%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코 목표가 3%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45님의 문자입니다. 항상 분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난티 15,500원 20% 전망 부탁드려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아난티는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아난티 분위기가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기, 또 한미 정상회담 얘기 나오면서 혹시나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들도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주가 분위기를 보면은 6월 12일 날 17,000원 한번 갔다가 약간 밀려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바닥을 횡보하니까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은 중간에 좀 팔았고요. 개인들이 매수 들어가는 게 늘어나고 있으면서 신용잔고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난티는
이미 연초에 이거 엄청 올라갔던 거 기억나시죠? 연초에 3배 올라갔을 때 이미 한바탕 게임이 끝났고 지금은 중간중간 이렇게 툭툭 튀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난티는 지금 현재가 위로 대략 한 15,500원, 16,000원 정도? 그 정도가 상당한 부담이니까 딱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다면 이 종목 이번 주 안에 시세가 안 나온다. 이번 주 안에 매수가 위로 못 넘어가면은 손절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4,500원까지는 기다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가 필요하시다면 14,500원 잡으시고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현재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빨리 돌파 못하면 굉장히 늘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보시고 흐름이 안 좋다면은 과감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